미디어계의 속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요새 잠은 제대로 주무세요? 요즘처럼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는 경우가 요 근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퇴 후 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KBS를 방문한 다음 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KBS 사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왔다면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지요. 김시곤 전 보도국장, 만약에 길환영 사장이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줬다면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 거부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로 지금 불길이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MBC 김장겸 보도국장. 우리 김장겸 보도국장은 우리 두 사람하고 특수관계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김장겸 보도국장이 세월호 유족들을 깡패라고 부르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고위 간부는 그런 놈들은 조문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막말을 했다고 MBC 노조가 공개를 했는데 그런 말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박상후 전국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그 문제의 리포트를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예. 그 리포트에 대한 그 MBC 내부 기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좀 거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잠깐 리포트를 소개했는데 이번 주에 예. 기자들이 격렬하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아, 박상후 전국부장이 그렇습니다. 논평을 하기를 그 잠수부 한 명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는데 그게 이 당신들의 조급증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쳐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조급증 뭐 이런 게 좀 근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취지의 리포트를 했는데 헛소리지, 헛소리. 근데 이제 그 리포트 취지를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결국 그 실종자 가족들이 빨리 그 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그 요구를 상당히 좀 문제시하는 그런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MBC 내부 기자들도 그 리포트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박상후 전국부장의 이 칼럼이 결국 MBC 기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동안 아주 취침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부활시켰어요. 이 박상후 전국부장의 역할이 아주 상당했다. 우리는 확인차 그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확인 및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그럼 전화를 드리는데 반론권을 잘 행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놓고 보도하면은 고소하겠다 이러고 있고. 그렇죠. 하여간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저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미디어 오늘 같은 매체하고는 인터뷰 안 하겠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통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지 기자가 통화를 하려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론권을 우리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전제가 필요한데요. 예. 그 보도가 상당히 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러 차례 취재를 통해서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김용민 PD도 알겠지만 한겨레라는 매체가 이미 보도를 한 데다가 예.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공식 제1노조죠.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서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미디어오늘도 어느 정도의 사전에 그 비슷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내부의 취재를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고요. 예. 이제 그 판단을 내렸다면 당사자 반론을 당연히 해명과 반론을 들어야죠. 예. 근데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화를 거부하거나 예. 혹은 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그럼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최대한 반론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되 예. 반론권을 굳이 그렇게 행사하지 않으시겠다면 그 이제 그렇게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마 반론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또 반론권을 드릴 취지로 해서 뭐 여러 루트로 또 접촉을 했는데도 거부를 한다.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도 뭐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이러면서 소송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 김장겸 보도국장을 비롯해서 예. 박상우 전국부장 그러니까 MBC 쪽에서 예. 그 미디어오늘뿐만이 아니고요. 한겨레가 보도한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거의 모든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든가 그 보도는 허위이기 때문에 그걸 보도한다면 바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법적 대응을 실제로 해요? 아니 뭐 아직은 뭐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예.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지켜볼 문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쨌든 MBC 본부라든가 한겨레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공론화가 됐으면 예. MBC 쪽에서 예. 저는 사 쪽에서 예.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네. 100번을 양보를 해서 예. 본부 노조의 주장과 한겨레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전면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부 노조로 하면 현 MBC 제1노조죠. 제1노조 큰 노조. 큰 노조. 예.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로 그렇죠. 불리는. 예. 그러면 사 쪽에서 바로 진상조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 발언 자체가 예. 상당히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발언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이걸로 때문에 KBS는 뭐 사퇴를 교통사고로 비유한 정도. 그런 근데 정도인데. 그것도 심각하죠. 심각한 사실. 발언이지. 근데 그렇죠. 이 김장겸이 했다는 그 발언은 이건 그게 원자폭탄이면 이거는 핵폭탄 한 15발을 묶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MBC 간부들이 이 본부 노조가 공개한 그리고 한겨레가 보도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게 만약 진짜로 100% 사실이라면 그건 심각한 사안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 그렇게 첨예한 어떤 그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면 예. 저는 사 쪽에서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계속 기자들과 본부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반발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는 전혀 대응이 없는 그러니까 외부 보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MBC 노조, 제1노조, 네. 본부 노조, 이 노조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대응을 저는 아니 못- 지금 못 하고 보니까 있다고 봅니다. 말이죠. KBS 새 노조 같은 경우에 기관형 안 물러나면은 이거 파업하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냥 성명만 내고 말아. 그게 좀 안타까운 아니 부분인데 이성주 본부장께 내가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함부로 했다가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라면 노조위원장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이상한 양반이야 양반.
이성주 본부장은 그런 캐릭터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미디어오늘 기자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한 이런 MBC 기자 PD들의 반응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들 스스로 느끼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은 정확히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파업 후유증 트라우마가 김영민 PD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드리워져 있다. 파업 트라우마. 2012년에 했던 그렇습니다. 파업 트라우마죠. 네. 몇 개월 동안 월급도 안 받고 네. 투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야말로 뭐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의 그 약속 이거 하나 믿고 이제 돌아갔는데 뭐 예상대로 전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온갖 징계에 이런 조치들을 당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닙니까? 맞았죠. 뒤통수 맞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저렇게 신의를 갖고 합의한 걸 갖고 말이야. 뒤를 돌아서자마자 비수를 꽂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당할 줄 알고 결국 합의해주고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MBC 본부 노조가 아무 소득도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된 꼴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졌다. 앞으로 개기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이 컸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이제 MBC에 대한 기대를 쳐봐야지.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밖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일단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의도 본관 앞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그 항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뭐 사과를 받으러 간 거죠.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 분노가 촉발이 되신 건데 MBC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어떤 세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사실 KBS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MBC에 대한 어떤 여러 성토라든가 이런 거는 KBS보다 덜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KBS는 그나마 새노조라든가 이런 기자협회, PD협회 등이 계속해서 내부에서 액션을 취하고 반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그 발언도 미디어오늘이 이제 보도를 하긴 했지만 가장 최초로 새노조에서 성명을 통해서 공론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이제 밖에서 보기에 MBC는 그동안 너무 조용한 데다가 하나의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접어버렸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성주 위원장께 참 망극한 말씀이지만 MBC의 김한길이라고 난 봐요. 그렇게 보세요? MBC의 김한길이야. 이런 불의한 시대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이지고잉.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당을, MBC를 존재감 없는, 무력한, 결국에는 박근혜를 또 안광안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일단 그 이성주 본부장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성주 본부장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죠, 본부장으로서. 근데 그 기대하는 바를 이제 외부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뭘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근데 있어. 저는 이성주 본부장의 문제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MBC 그 노조원들의 평균적 저는 특히 투쟁 의지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이 상황에서 밀고 나갔다가는 다 같이 아웃된다, 다 같이 망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평균치를 좀 더 앞질러 가지 않으려 한다. 뭐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얘기를 익명으로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한 MBC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BC 기자들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MBC가 그렇게 분열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성주 본부장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부장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선주 본부장 개인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MBC 기자와 PD들이 그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지금 노조가 할 일을 못하면 누구를 욕합니까? 평노조원을 욕해요? 노조위원장 욕해야지. 이성주 본부장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왜 자리를 보존해?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뭐 하는 거야? 자기 말고 없어?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유 없으면 망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은. 저는 원래 이 발언은 이 내용은 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KBS 새노조가 총파업 돌입 방침까지 결사하면서 예. 거세게 한번 집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기자협회라든가 PD협회 다 왔고 뭐 각 협회장들도 다 와가지고 예. 기란영 사장 퇴진 투쟁을 비롯해서 총파업까지 결의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무렵 제가 알기로는 예. 새노조 집행부와 MBC 본부노조 집행부가 비공식적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노조 집행부 쪽에서 네. 우리는 총파업까지 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네. MBC도 MBC 본부도 동참하고 같이 결의를 하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 MBC 본부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좀 난색을 좀 표했다는 그런 얘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KBS의 상황과 예. MBC의 상황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예. 지금 만약에 아니 KBS에서 예.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을 하고 파업에 돌입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징계를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렇죠. 근데 그걸 불사하고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KBS 새노조는 2012년에 파업 안 했나? 거기도 했죠. 파업했어. 거기도 지금 지들만 한 것처럼 생각을 해. 징계 후유증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각종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MBC는 KBS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못하면은 그만둬야지 뭘 이렇게 자꾸 그 자리를 유지를 해. 그것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런 어떤 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예. 5월 15일 스승의 날 예. 안산 합동 분향소를 가서 예. 거기 유족들에게 정말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저희 김도현 기자가 직접 갔는데 예. 일부 기자들은 막 눈물을 터뜨리고 음. 사죄를 한 거죠. 속죄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쇼다. 못 믿겠다. KBS. 예. 저는 그런 얘기도 KBS 기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수해야지. 그럼요. 예. 그만큼 KBS가 실망을 많이 안겨줬거든요. 예. 그것도 안 듣겠다. 그건 아닌 거죠.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KBS 기자들은 지금 이 KBS 보도라든가 기자 PD들이 네.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는 다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KBS 기자 PD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시는 앞으로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그러고 총파업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젯밤 KBS 9시 뉴스.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비판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BS는 이런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보도한 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가족 기자회견은 9시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제기한 구조작업 검증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KBS는 사고 당일 200명에 이르는 인력이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지만 실제 수중수색 인원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보도가 이렇게 나올 때에는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부적절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KBS는 유가족들의 유례없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임하게 된 김 전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김한영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지만 당일 뉴스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위기의식을 KBS 구성원들에 비해서 MBC 기자 PD들이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 MBC가 정말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뭔가 제대로 거듭나거나 이런 운동에 돌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MBC는 회복 불능입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고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이진숙, 김장겸 조자룡 칼춤 추듯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가차없이 자르더만 내쫓고 일 뺏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노조가 그런 거 못하게 막고 무슨 파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MBC의 그 원래 조직 구조를 보면은 노조원들이 한 80% 됐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조한테 함부로 하면은 뼈도 못 추립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MBC 사장이. 그런데 이제 비정상의 극치를 달렸던 MB 정권 때 이 김재철이가 그냥 마음대로 지멋대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와중에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MBC 구성원들의 어떤 투쟁은 더 지속되지 못했고 또 게다가 대선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와중에 평기자들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시용이든 그렇죠. 뭐든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권력에 또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기자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끌어와가지고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TV 뉴스를 다 장악을 했단 말이죠. 네. TV 뉴스에서 뛰었던 MBC에 그야말로 누가 표현하기로는 성골. 네.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TV에서 다 배제가 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이런 와중에 결국에는 이런 노조원 출신의 기자들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고 데스크까지 이제는 또 외부에서 데려와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데스크, 평기자 모두 다 권력과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실체적인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또 MBC 구성원들의 이야기고. 네. 아니 이런 상황이 오면은 최소한 들이받아야지. 그냥 성명서만 내고 말아. 성명서만 내고. 익명의 MBC 이 몇몇 기자분들이 예.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속내를 살짝 내비치셨는데요. 예. 진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예. 파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저들은 이제 사측 관계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정말로 우리를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위기를 잘 알고 있고만 보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앞으로도 무슨 사태가 벌어져도 성명서 한 장 내고 끝낼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깝게 그거밖에 못하면은 그만둬야지 노조위원장. 뭐하라 해 그걸. 아니 이제 이성주 본부장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본인은 인식 안 하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인식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 어떡할 거냐고. 그때도 성명서 한 장 내고 말아? 제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그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때 MBC 지지하러 모인 시민들을 지금 사기친 거야.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MBC 노조에 본부 노조에 아니 힘을 실어줬습니까? 파업해가지고 지지했지? 파업 풀고 들어갔어. 몇 번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속았어.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제는 진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주고 계속 속으면서도 또 믿어줬는데 이제는 성명서밖에 못 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이채원 PD를 만났거든요. 예.
지금 김용민 PD와 제가 나누었던 이 좀 답답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이채원 PD는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답답하다. 예. 그래서 정말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세게 해볼까 하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직 선배들을 비롯해서 몇몇 MBC 선배들이 좀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정말 충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조 집행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나마 거기에 좀 희망을 걸면서 예. 조금 노조 집행부라든가 MBC 후배 기자들 그리고 PD들이 조금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바꿨으면 하는 기대를 정말 마지막으로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뭐 MBC 노조나 MBC 기자나 이런 분들이 뭐 계속 지금처럼 간다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본인들이 결정을 하겠다는데 그런데 이 20대 30대 제가 기자 생활 계속 한참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MBC를 아꼈던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MBC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지금 보는 게요.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정말 저도 이제 MBC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MBC 지금 본부노조 집행부를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이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성주 본부장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뭐 기대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그래서 결국 밥그릇마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계속 성명서만 내고 만다? 그때는 뭐 더 이상 욕할 이유가 없지. 뭐 무관심하면 되니까 이젠. 성명서만 그렇고 그런 놈들이구나. 괜히 그 핏대를 올렸네. 그 생각하겠지. 성명서만 내고 만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MBC 이 선배들을 만나건 혹은 밖에 외부 인사를 만나건 왜 MBC는 성명서만 내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파업 후유증 트라우마 때문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데 아니 MBC 그 구성원 중에 그런 트라우마 있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1000몇 명이라면서. 본인이 그렇다면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만둬야지. 노조위원장 왜 도대체?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계속 그 대응을 할 때 세월호 관련 이런 참사와 관련된 여러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은 계속 묻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게 저는 나중에 MBC 본부 노조를 비롯한 지금 이 MBC 기자 PD들에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진짜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과연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아마 시청자들이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사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 기자 PD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니네들은 뭐 했냐? 과연 지금 MBC 간부들, 보도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성주 본부장한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아니 벌금 내는 게 두려워요? 잘리는 게 두려워요? 감옥 가는 게 두려워요? 이 불의한 시대에 그건 훈장입니다. 훈장이죠. 지금 이 시대에 자리 보존하고 별 아무 문제 없이 이지고잉하는 거 그거는 오욕이에요. 오욕. 그렇죠. 이 종이 한 장 내고 지금 노조원들이 권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권리와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런 정당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사명 이런 것까지 다 박탈당한다면은 그때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종이로 성명 한 장 내고 말 건가? 그러니까 지난주와 저는 지금 상황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양 방송사, 양 공영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들이라든가 경영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쇄도를 했다면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싸워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그 비판을 많이 해줬다면 이제 남은 거는요. KBS, MBC 구성원들이 안에서 싸워줘야 돼요. 그렇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더 누가 이상. 가서 싸워줘. 그러니까요. 근데 KBS는 지금 일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MBC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크게 마음이 짠했던 게 뭐냐면은 43명의 선생님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현직이야. 교사라는 지금 직책을 갖고 있고 해직을 각오하고 그렇게 써서 올렸단 말이지.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판에 그걸 못해? 그것도 남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그걸 못해? 그거 그만둬야지.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하야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대통령이 소극적 자세로 머무르지 말고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에 나서라는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은 일단 청와대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은요. 예.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무조건 일단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라도 지금 교사분들이라든가 여러 국민들은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선두에 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안고 대응을 해야 될 MBC 구성원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이 MBC를 깨울 방법은 이성주 노조위원장 그 퇴진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비 맞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그 거리에 나와서 MBC 노조를 지지했던 그 시민들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노조가 MBC 본부 노조가 정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MBC 노조가 실효적인 뭔가 카드 액션 없으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성주 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본격화하고요. 제대로 쟁점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이성주 본부장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일주일 지켜보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합시다. 나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칠 때 큰 메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망,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시민들이 함께 모아 큰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잊지 마세요.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국면이 다르다고. 지금은 만약에 다음 주 넘어가서도요. 예. KBS 기자 PD들처럼 MBC 기자 PD들이나 구성원들이 액션이 없다. 아마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할 겁니다. 예. 지금은 간부들이나 이런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시청자들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줬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면 이제 싸워야 되는 주체와 역할은 구성원들이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국민들이. 예. 미디어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KBS, MBC 직원들도 아닌데 안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예. 조금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지금 MBC 이 본부 노조가 이 대응하는 양상을 보면 저는 예. 솔직히 그런 우려가 좀 크게 들고 있습니다. 이 보신주의 말고는 지금의 이런 행동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예. 예. 보신할 게 따로 있지. 아니 언론인이 왜 됐어? 그 뭐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몇몇 과격한 응. 분들은 저에게 예.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MBC 본부 노조를 비롯해서 지금 뭐 이렇게 비판적인 척하는 MBC 구성원들 진보 기득권 세력이다. 진보 기득권 세력. 좋은 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지금 이렇게 욕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김용윤 PD랑 저랑 이렇게 지금 이 열을 내니까 예. 저 두 사람만 저렇게 열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닙니다.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MBC 노조 안에서도 이성주 본부장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뭐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이심전심 뭐 위원장이 저 정도면은 할 수 있는 역할에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걸 떠나서 예. 기자 PD들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멘붕에서 헤어나오지 않았어? 지금은 새노조나 이런 구성원들은요, KBS 새노조나 이런 구성원들은 예.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지금 K 본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싸우는데 예. MBC 쪽에서는 그런 액션이 있다는 얘기를 전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양쪽의 온도차가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걱정스럽습니다. 노조원들은 지금 뭐 과거의 일들, 예를 들면 뭐 PD 수첩, 네. 광우병 보도, 네. 뭐 그리고 언론에다가 MBC 인사에 대한 비판, 이거한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이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MBC 순혈주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 무슨 의도로 이 순혈주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 잘 듣는 놈들 중심으로 보도국을 재편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불순한 의도, 이런 의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성명서 한 장 고장 내고 말이죠. 무슨 페이퍼 컴퍼니는 들어봤지만 이 페이퍼 유니온은 또 처음 봐요. 페이퍼 유니온이야, 페이퍼 유니온. 네. 저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지금까지는 나름 내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 예. 본부노조 조합원들, 예. MBC 기자 PD들이 소극적 혹은 침묵을 하면 할수록 엉뚱한 보도, 사실과 다른 보도, 예. 유족들이라든가 실종자 가족분들이 외면하는 보도,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간부들이 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연대 책임을 져야죠. 예. 나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무죄 제기하고 막았어야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성주 위원장이 뭐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신다면은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이 뭘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이런 행태도 다분히 이거는 정말 기회주의적이다. 그럼요. 예. 근데 어디든 네. 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대표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 저도 편집국장을 맡고 있지만 예. 결국에 예. 미디어오늘 보도의 모든 욕, 모든 책임을 실질적으로 지는 거 대표이사하고 편집국장입니다. 예. 그만큼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과연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으로서 이성주 본부장님께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예. 이거는 김용윤 PD와 저의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니고 예. 외부에서 정말 많이 문제 제기를 하세요. 저는 예. 그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야당이 못하면 야당 욕을 합니다. 욕을 해야죠. 예. 당연히. 다시 이야기해서 그건 뭐냐면 정치하고 비슷한데 야당이 예를 들어서 차기 유력한 주자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야당으로 전국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뭐 여야를 뭐 노사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억지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노조가 힘이 있고요. 정당성을 갖고요. 투쟁 동력을 가지면 그러면 사측 그야말로 그 페이스에 말려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행여라도 동력이 생길까봐 계속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조라면 기본적으로 이게 짓밟을 때마다 막 에너지가 샘솟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짓밟는다고 밟힐 때마다 그냥 수그러들고. 사실 야당 얘기 나왔으니까 예. 저희가 또 MBC 이 본부 노조를 좀 많이 비판을 했는데 예. 이 국면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죠. 예. 예? 똑같은 겁니다. 뭐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청와대만 욕할 게 아니고요. 제대로 역할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의리를 매개로 해서 김보성 씨가 다시 뜨더만요. 이게 의리의 화두를 던진 건 저였어요. 작년에. 아 그래요? 예. 바로 모르시는구만. 네. 의리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의리 없는 당이다. 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리가 없는 당이다. 정봉주 의원 얘기하면서 정봉주가 낙검수로 떴을 때, 그렇죠. 또 그렇죠, 감옥 갈 때 온갖 깔때기를 들이댔던 사람들이야. 자기가 정봉주하고 더 친하다. 맞아. 더 가깝다. 그랬거든. 약간 꼴불견일 정도로 좀 지나쳤죠. 그렇죠. 네. 심지어는 정봉주 감옥 들어갈 때 네. 감옥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정봉주를 바로 옆에다 팔을 끌어안고 사진 한번 찍히려고. 그렇지. 계속. 그래서 우리가 몇몇 정치인을 기억하지. 야, 저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다.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봉주 감옥 들어가고 끝. 특히 이제 선거 때 내가 완전히 말아먹으면서 이쪽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죠. 그렇지. 아는 척도 안 하고 같이 한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지. 예, 그 정치도 그만뒀고.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 김용민 PD가 이성주 본부장 세게 까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성주 본부장이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예.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사람이 여기 김용민 PD입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게 의리다. 의리. 그럼 정봉주가 지금 감옥 들어갔고 나왔는데 누구 한 명 정봉주의 정치 생명 복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봉주가 지금 2023년까지 그렇죠, 맞아요. 정치를 못 해요. 정치를 못 하죠. 출마를 할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정봉주 감옥 갈 때는 당장 풀어주고 또 아울러 바로 정치 생명을 바로 복원해 줄 것처럼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 당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이런 무의리, 의리체로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 편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는 정봉주만이 아니라 2008년 촛불 집회 때 보십시오. 맞아요. 촛불 집회 때 막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거리로 나오고 유모차 끌고 촛불을 들고 TV조선에서는 그 미친놈들이 유모차 배우에 유병헌이 있다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더만 보니까. 진짜 거기 너무 소설을 많이 써. 하여간 그런데 그 당시 야당에서 어느 한 명 이 사람 잡아갈 거면 날 잡아가 이러면서 거리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배째 이랬던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명 됐었어요. 네. 야당이 그 시민들의 방패가 돼주지 못했습니다. 의리 없는 정당이에요. 의리 없는 정당. 그 시민들이 이런 독재 권력으로부터 받는 온갖 탄압과 핍박 그냥 고스란히 필터링 없이 시민들에게 가도록 그냥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야당. 의리 없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조폭의 의리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여기는 아무리 퇴물 정치인이라도 갈 데가 없으면은 나중에 무슨 상임 고문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줘요. 그럼요. 무슨 역할이든 줍니다. 잊지 않아요. 네. 아무리 쓰레기라도 어떻게든 나중에 끌어안잖아요. 문대성 복당시키는 거 봐봐. 그럼. 일체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거 봐봐. 이게 조폭 같지만 의리는 의리라고 이것도. 근데 여기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뭐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버리죠. 버리지. 네. 예. 이게 바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리가 없는 당인 이유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도 이명박 때는 새누리당 안에서 잘 지켜졌잖아요. 네. 그 봐봐. 얼마 전에 김시곤이가 자기 자르니까 곧바로 기란형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윤창중도 봐봐. 윤창중 자기 자르니까 바로 그냥 누구야? 박근혜를 직접 겨냥할 수는 없으니까 이남기를 들이받았지. 예. 왜 그러냐? 새누리당에서의 최대 가치는 이런 거예요. 자리 보전, 기득권 보전. 근데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날 잘라? 들이받는 거지. 그렇죠. 이거예요. 거기는 조폭의 의리. 이런 의리가 결국에는 그네들의 어떤 그런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쪽 동네는 조폭의 의리를 지키되 이제 다시 이제 MBC 본부 노조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MBC 이 본부 노조 조합원들과 MBC 기자 PD들에게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의리를 좀 지켜달라. 그렇지. 네. 네. 그 수년 동안 지지해줬던 예. 그 시청자들에 대한 의리를 이번에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예. 이제 관계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위기의식을 좀 빨리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야당이 또 MBC가 네. 시민들에게 의리를 지킨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집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예.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꼬리 자르고 선 긋고 너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이런 행태. 그러니까 2010년에 통합진보당하고 연대를 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그랬고. 네, 그렇죠. 총선 때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새누리당하고. 그렇죠. 종북이라는 논리 이런 것들이 말이죠. 물론 통합진보당 안에서의 어떤 봉건적 이런 구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건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죠. 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진보 인사들의 그 의견도 경청할 필요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지만은 종북이라는 이런 레토릭은 말 그대로 지어낸 얘기고 허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이런 종북이라는 논리만 발생하면은 종북이라는 논리가 힘이 실리면은 자기들에게는 절대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등 돌리고 외면하고 의리 끊고 이런 태도. 그렇죠.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종북 논란으로부터 탈피한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네. 그러면 안 되는 법이죠. 그렇죠. 네. 이거 울산에 단일화하는데 그랬다면서요? 통합진보당하고는 단일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울산에서는요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의 대체제예요. 거기 연대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도움이 돼.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으로 거기 당선된 적 있나? 거의 없죠, 거의. 그리고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강길부 지금 맞습니다. 새누리당 예, 강길부 맞아요. 하나 당선됐었지. 이거 뭐야? 여보세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전화 왔어요. 예. 이 봐봐. 이 울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동구 그리고 북구 여기는 그렇죠. 통합진보당 거기 소속이고 거의 진보의 아성이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새누리당 아니면 통합진보당이 되는데야. 거기 새정치민주연합이고 연대에서 나쁠 거 없다고.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전략이 없는 거야. 이게 의리가 없는 거지. 네. 의리가 없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종북이라고 난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1심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지만 네. 나 전 과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부인하잖아요. 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또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뭐 또 달리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고작 1심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그 끝난 걸 가지고 종북이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는 낙인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인데요. 예. 종북이라는 그 단어는 예. 저는 진짜 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좀 신중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지금 이 시대의 종북은 예.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군사정권 때 우리 사회에서 횡행했던 빨갱이랑 거의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정부 비판하는 사람도 빨갱이였고 예?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욕할 때도 빨갱이, 너 빨갱이지. 그런 단어와 같이 쓰인다고 보거든요. 예. 뭐 정부 좀 비판하면 너 종북이냐? 예. 뭐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단정해서 예. 공당에 대해서 단정해서 그렇게 예. 단정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정부가 정당을 없애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는 결사반대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새정치연합이 그 통합진보당하고 선을 긋고 우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또 심지어는 보수층에게도 어떤 인식을 주느냐 참 의리 없는 정당이구나. 그렇죠. 과거에 함께 연대하면서 손 붙잡고 노래까지 불렀던 네. CM송까지 만들었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정서적으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할 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 민동기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되네. 근데 아니 진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미디어계에 이런 반응이 없어. 이성주 본부장 좀 쉴드를 쳐주자면은 싸우면은 정권으로부터 직격탄을 맞는 게 자기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야당이 막아주고 걱정하지 마. 방송사 노조 여러분들 이 방송사 안에서 공정 언론 투쟁하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뒷받침해 드릴게요. 뭐 이러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권력에서 직격탄 날리면 바로 가슴에 꽂히니까 이건 뭐 그냥 내 살 길은 내가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야당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아이. 지금 야당의 새 원내 지도부로 원내대표 박영선 전 MBC 경제부장 네.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선임 최고위원이 신경민 전 MBC 국제부장의 앵커도 하셨고 논설위원 네, 하셨고 논설위원도 하셨고 논설을 안 했던 논설위원 논설을 못하게 했던 문논설위원 그래서 앵커 하실 때 클로징 멘트를 그래서 우리는 논설위원이라고 하지 않고 침묵위원 침묵만 하다가 정년을 맞으신 우리 신경민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 나서셔야죠. MBC의 내부 구조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니 외부의 진지를 갖추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만 붙어주시면은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좀 힘을 빨리 배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든든한 서포터스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우리 그 직원이 별로 없었을 때 우리 간부들하고 논의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거대 방송사에서 싸우다가 쫓겨나시는 분들 여기 얼마든지 우리가 전부 다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놓고 싸우십시오. 네. 이 국민 TV가 그런 목적으로 또 세워진 의미도 있으니 아직도 유효하죠? 그럼요. 네. 그럼요.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네. 정말 싸우십시오. 제발 좀 싸우십시오. 그 싸우는 걸 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지했던 MBC가 망가지는 꼴을 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망가지면은요. 예. 안 돼요, 정말. 예. 우리가 뭐 MBC에 뭐 시청률을 낸 적도 없고 뭐 광고주를 소개해 준 것도 없지만 네. 그 무한한 그런 신뢰와 지지와 또 애시청을 했던 그런 주인공들 아니에요. 그럼요. 예. 이런 시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MBC가 비단 안광안의 것도 아니고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주인인 박근혜 것도 아니고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예. 예. 이진숙 그리고 김장겸의 것도 아니고 정말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 그거를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MBC에 계신 구성원분들 혹시 우리 미디어 토크 들으시면은 당신들 탄압받는 거 이 시대 훈장입니다. 좀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80년대 때 그 언론 통폐합 때 해직당한 사람들 그 훈장 아니야 훈장. 그럼요. 예.
민동기 김용민에게 네. 섭섭하다고 하지 마시고 네. 다 애정 피가, 가득 담아서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네. 애정 가득 담아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한번 경청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주구나 이렇게 주구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의롭게 싸우다가 죽는 게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요. 정말 좀 제발 좀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인생관이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냥 가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에게 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그 MBC 헌정방송으로 이름을 한번 붙여보죠. 그렇습니다. 예. MBC 구성원들 화이팅! 네. 페이퍼 유니온에서 액션 유니온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기약하겠습니다.